우리가 하는 건 경매 투자가 아니라 경매 트레이딩입니다. 기술이에요, 기술. 기술적 투자예요, 기술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치가 현재 시세라고 하면은 경매는 이 시세보다 못해도 10%에서 30%는 저렴하게 사야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안전마진을 가지고 이만큼을 먹는 거예요. 이게 경매 트레이딩이에요. 경매 단기 투자입니다. 그럼 이 트레이딩이라는 건 뭐냐면 6개월 이내에 우리가 사고 팔 거를 가정하고 진행을 하는 트레이딩이고요. 6개월 이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저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여기 지하철역 들어와요. 좋지 않을까요? 그거 하나도 필요 없다고요. 그 지하철역이 의미가 없다고.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경매로 내가 단기간에 돈을 번다 라고 한다면 6개월 이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는 과감하게 보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아직도 감으로 접근을 해요. 그런데 경매라는 건 여러분 이 옥션업만 하더라도 약 160만 건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쌓여 있어요. 데이터가 이미 축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데이터들을 여러분이 그냥 클릭 몇 번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냐 궁금하잖아요. 딱 3가지만 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이 경매를 하면서 옥션원 사이트를 정말 많이 썼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아마 옥션원 사이트를 써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 중에 또 가장 많이 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제가 옥션원 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경매를 접근하는지, 어떻게 옥션원 사이트에서 어떤 부분들을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낙찰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그 두 번째가 이 옥션원 사이트에서 뭐 매도가나 그리고 얼마나 내가 이걸 통해서 남길 수 있는지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즉, 이 두 가지 다 얼마를 벌 수 있냐,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그게 결국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옥션원 사이트를 또 쓰시고 있는 분들이 당연히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옥션원 사이트에서 올바르게 경매를 접근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을 투자한 지는 6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옥션원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로 낙찰받고 처리한 게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한 15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또 많은 노하우들이 쌓였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하고 있는 분야가 아파트, 빌라, 뭐 다가구, 그 외에 이제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상가, 건물, 호텔, 공장 이런 부분들을 다 해보고 성공 경험들을 잘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궁금해하는 모든 부분들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내가 주택 수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투자의 전략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달라짐에 따라서 수익 구간들도 조금씩 달라져요.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서울 수도권의 빌라와 아파트 투자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수익 금액은 세후로 한 4천에서 5천 정도 목표를 잡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현금이 있고 현금이 없고의 차이는 1억 정도가 현금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주택자인데 현금이 1억 이상 있다. 그러면 수도권으로 들어와서 수익 목표는 한 3천에서 4천 정도. 1주택자인데 현금이 1억보다 적다라고 하시면 지방으로 가셔야 돼요. 수익 목표는 한 2천 정도 타겟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1,500, 2천. 세후 세금 다 떼고 그 기준으로. 그리고 2주택자인데 현금이 있다. 그러면 수도권으로 와서 수익 목표는 한 2천에서 3천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2주택자인데 현금이 없다 하시면 지방 쪽으로 가서 수익 목표를 한 1,500에서 2천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또는 버팀목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 하시면 그거를 상환하고 다른 데를 가서 하거나, 그게 아니면 오피스텔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오피스텔도 거래가 되냐라고 했었을 때는 거래가 되는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보통은 2룸, 3룸에 좀 평수 넓은 거, 인천이나 경기 쪽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지방에서도 거래가 잘 되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현금이 적어도 수도권이 메리트 있을까요? 현금이 적어도 무조건 수도권에서 해야 됩니다. 혹은 내가 지방에 살고 있다면 웬만하면 수도권이나 아니면 지방에서 해도 괜찮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경매를 쭉 해봤을 때 지금이 이 주거용 시장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라도, 내가 주택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나 그럼 상업용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들도 전략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무조건 상업용이 정답은 아닌 시장이에요. 지금은 주택이 오히려 더 거래도 유지가 계속 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주택을 하는 거는 5, 6억대, 7, 8억대 물건이 아니라 1, 2억대, 서울은 3억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출이 사실은 없는 사람도 현금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디딤돌 대출이나 이런 정부 지원 대출을 활용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대출 규제에 영향을 크게 받진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부동산은 498만 알면 돼요. 498. 특히나 주거용 시장은 이 498만 알면 모든 게 끝납니다. 498이 뭐냐면 사고, 꾸미고, 팔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 김포에 투자했던 물건이고요. 25년 8월에 낙찰 받아가지고 도배장판 수리해가지고 수리할 때 당근에서 동네 업체에 도배 검색해서 후기 많은 사람들, 후기 좋은 사람들 거 견적 3개 받아가지고 비교해서 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런 견적을 받아서 중간 견적을 통해서 하시면 돼요. 너무 싸면 안 좋고요. 너무 비싸도 안 좋아요. 그냥 중간 정도 가격에서 이 사람이 적정 마진을 먹을 수 있도록 해서 해주는 게 이 사람도 일을 할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꾸미고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이 물건들을 내놓고 팔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498이에요. 498. 실제 계약을 잘 했고요. 이 물건을 통해서도 세전으로 한 3천 정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98에서 우리가 경매를 이제 적용을 시킨다면은 498로 바뀌어요. 498. 이게 뭐냐면 경매로 싸게 사고 꾸미고 팔고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싸게 사서 꾸미고 팔고 이게 이 경매 단기 투자의 본질이에요. 경매 트레이딩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 선택을 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매각 기일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저는 2주 후의 물건부터 봐요. 그럼 오늘이 5월 27일이니까 2주가 6월 10일이잖아요. 그래서 6월 10일부터 입찰을 시작하는 물건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 6월 말까지 1개월치를 보통 보고요. 건물 면적은 현재 여러분의 그 레벨에서는 85제곱미터 아래만 보시면 돼요. 이게 85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부가세라는 세금이 따로 붙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늘 다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짧을 것 같아서 오늘 안전하게 그냥 처음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85제곱 아래로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 가격은 어차피 우리가 비싼 물건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거랑 1, 2억짜리랑 4, 5억짜리랑 수익 구간이 비슷합니다. 아파트,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감정 가격은 최대 그냥 6억 정도로 설정하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돈이 많아 그러면 또 더 큰 거 봐도 됩니다. 그리고 주소 선택에서 이 주소는 지역을 보는 것보다는 물건을 보는 게 먼저라고 얘기를 항상 드리거든요. 근데 이 주소를 선택할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국을 처음부터 보는 것보다 내가 아는 지역 위주로 먼저 보고 그리고 그 인접 지역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내가 대구를 잘 알아. 그럼 대구 인접에 구미나 이런 쪽으로 먼저 보라는 겁니다. 확장을 해서 하면은 여기에 맞는 물건들만 이렇게 1차 필터링이 돼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금이 얼마가 있는지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짜리까지 입찰할 수 있냐라는 그 기준을 잡을 때는 평균적으로 낙찰 받으려고 하는 그 낙찰 금액에서 한 30% 이상이 내 자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대구에 있는 물건이 최저 가격이 7,840만 원이잖아요. 뭐 한 1억에 낙찰을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최소 투자금이 3천 정도는 있어야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투자금은 취등록세, 6개월 동안의 이자 비용, 관리비, 뭐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경매 투자가 아니라 경매 트레이딩입니다. 기술이에요, 기술. 기술적 투자예요, 기술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치가 현재 시세라고 하면은 경매는 이 시세보다 못해도 10%에서 30%는 저렴하게 사야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안전마진을 가지고 이만큼을 먹는 거예요. 이게 경매 트레이딩이에요. 경매 단기 투자입니다. 그럼 이 트레이딩이라는 건 뭐냐면 6개월 이내에 우리가 사고 팔 거를 가정하고 진행을 하는 트레이딩이고요. 6개월 이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저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여기 지하철역 들어와요. 좋지 않을까요? 그거 하나도 필요 없다고요. 그 지하철역이 의미가 없다고.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경매로 내가 단기간에 돈을 번다 라고 한다면 6개월 이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는 과감하게 보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아직도 감으로 접근을 해요. 그런데 경매라는 건 여러분 이 옥션업만 하더라도 약 160만 건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쌓여 있어요.
데이터가 이미 축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데이터들을 여러분이 그냥 클릭 몇 번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냐 궁금하잖아요. 딱 3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경쟁 강도.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빠르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못해요. 기준이 없어요. 이걸 생각조차 안 해요. 그냥 입찰합니다. 그렇게 내 시간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경쟁 강도를 무조건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2번째가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아까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뒤에서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익 얼마나 남는지, 이거는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투자지. 이거 계산도 못하면 그게 투자입니까? 투자 아닙니다, 여러분. 1번, 경쟁 강도 어떻게 체크하나요? 옥션원에서 조회수를 보면 됩니다. 특히나 조회수 중에서도 이 위에 부분을 보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사이트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옥션원만 쓰기 때문에 옥션원 사이트 기준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기준을 쓰고 싶다면 옥션원 사이트를 가입하고 결제해서 이 옥션원 사이트에서 쓰셔야 돼요. 보시면은 2주 평균이 중요해요. 2주 평균. 2주 동안 평균적으로 여기에 30초 혹은 1분 몇 분 이상 머물렀던 사람들, 실제 이 물건을 가지고 분석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명수를 카운팅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몇천 건을 DB를 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2주 평균이 10이 넘어가면 웬만하면은 낙찰을 못 받아요. 낙찰 확률이 매우 적어져요. 10이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는. 그래서 제가 낙찰 확률을 높이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2주 평균이 높은 물건은 아예 안 봅니다. 10이 넘어가면 그냥 안 봐. 보지 마. 왜 봐 그거. 낙찰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10이 넘어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실제 여기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입찰을 하기 시작해요. 실거주자들이 입찰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경매를 할 때 무조건 10% 이상 싸게 사야 돼요. 시세보다. 그래야 몇 천은 법니다. 그런데 실거주자들은 여러분 5%만 싸게 사도 어때요? 내가 이 물건을 실제 거주할 건데 5%면 5억에 5%면은 2,500 이렇게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훨씬 아끼는 거고 부동산 복비도 안 내니까 훨씬 아끼는 거고. 그래서 실거주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투자자가. 그렇기 때문에 2주 평균 자체를 필터링 해가지고 이게 10이 넘어가면 보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물건에 담아놨거나 내가 입찰하려고 했던 물건을 대부분 보면은 10이 넘어간 물건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2번째. 네이버 부동산에 실거래가가 있는데 이 실거래가가 분기에 하나 이상, 많으면 월에 하나 이상 있으면 무조건 팔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경매를 할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싸게 사서 시세보다 살짝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팔리고 그래야 사는 사람도 기분 서로 윈윈 할 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는 분기에 한 번 이상 또는 월에 하나 이상 나와야 팔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이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거나 세대가 작아서 거래량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내 연식과 거래량이 비슷한 곳, 그런 곳을 찾아서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수익 방법. 저는 이 수익 계산기를 옛날에는 엑셀이라는 걸로 많이 쓰다가 요즘에는 그냥 개발을 해서 숫자만 넣으면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계산되게끔 해놨어요. 세후까지 다 계산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거를 꼭 저랑 안 하더라도 요즘에는 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부자 친구들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수익 달성기를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엑셀 그 양식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다 만들어 놓은 양식을 가지고 그분들도 계산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양식들이 궁금하시다면은 거기 가서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감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피할 수 있는 물건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낙찰 확률과 수익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천 건을 분석한 결과 끝에 이거를 찾아냈어요.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정말 시행착오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찾아냈고요. 그 방법은 데이터로 보는 경매 낙찰가 노하우입니다. 24년도에 강서구에 있는 이 염창동 강변 월드메리앙 아파트 할인율이 당시 시세보다 한 10% 정도 저렴하게 받았습니다.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이 아파트 당시 매각할 수 있는 이 시세보다 한 20% 정도 저렴하게 받았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의 아파트는 매각할 수 있는 금액보다 12% 정도 할인받았습니다.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이 아파트는 당시 시세보다 9% 정도 할인받았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이 은평 뉴타운 아파트 당시 시세보다 한 11% 정도 할인받았어요. 남양주 별내에 있는 이 아파트는 당시 시세보다 5% 정도 할인받았습니다.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이 아파트는 당시 시세보다 12% 정도 할인받고 낙찰받은 거예요. 12% 정도 싸게 샀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의정부에 있는 이 아파트는 당시 시세보다 한 6% 정도 할인받았습니다. 김포에 있는 이 아파트는 당시 시세보다 8% 정도 할인받았습니다.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이 아파트 5% 할인받았고요. 시흥 105세에 있는 이 아파트는 17% 할인받았어요.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이 아파트는 12% 할인받았습니다. 인천 중구는 8%, 서구는 8%, 남동구는 6%, 부평구는 12%, 도봉구 창동 9%,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이 아파트는 12%. 여러분 지금 쭉 보니까 평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체로 10% 내외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감정가는 시점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실제 당시의 시세보다 얼마나 할인을 받았냐를 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입찰할 때에는 지금 시점에 8에서 12% 정도 할인율로 입찰을 해야 적당한 마진을 벌면서도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를 써야 될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가 없어서 그래요. 그 가이드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분석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의 노하우 알려드리면 요거는 거의 정답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낙찰가의 비밀. 동일번지 매각 사례를 보시면 돼요. 옥션원이라는 요 사이트에서 동일번지 매각 사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번지 매각 사례라는 메뉴를 가시면 실제 수강생분의 사례고 구로구에 있는 한 빌라였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이 물건을 이제 입찰가를 정할 때 24년도 8월에 2억 3,800에 이미 낙찰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위에 두 개가 다 입찰가를 잡아줘서 낙찰받은 사례거든요. 최근 6개월 이내에 동일번지 매각 사례가 있다면 이 사례 정도 수준으로 입찰가를 작성하면 된다. 그럼 나는 이 입찰가를 가지고 얼마나 벌지만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낙찰 확률을 100%까지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기까지 알면은 여러분이 낙찰가를 정하거나 할 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런 물건들만 입찰을 해도 우리가 1년에 100개, 1000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의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